광화문 한복판에 서 있는 한별 팰리스 호텔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빛이 닿지 않는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대연 회장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23분. 이미 23분이나 늦었습니다. 회장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명문여고 졸업 20주년 동창회였습니다. 저는 청바지 왼쪽 무릎에 묻은 얼룩을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셔츠 소매도 축축했습니다. 아까 주방에서 급하게 수건으로 닦아냈지만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김시은 괜찮아. 그냥 들어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 사람들과 같은 교복을 입었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대학도 결혼도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호텔 객실 청소부로 시작해서 주방 보조, 프런트 데스크를 거쳐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회장 안은 화려했습니다. 금빛 장식과 붉은 카펫, 하얀 테이블보 위에 놓인 은빛 식기들. 그리고 그 사이를 누비는 드레스와 슈트 차림의 동창들. 모두가 빛나 보였습니다. 어머, 시은이 아니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윤아였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알아봐주는 친구.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옷차림을 보는 순간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윤아야. 오랜만이야.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아,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누구야? 혹시 직원분? 장미경이었습니다. 동창회 총무. 그녀는 진한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김시은? 진짜 시은이 맞아? 응, 미경아. 오랜만이야. 그녀의 눈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젖은 소매, 얼룩진 청바지, 낡은 운동화. 모든 것을 훑었습니다. 어머, 우리 드레스 코드가 있었잖아. 초대장에 적혀 있었는데. 주변 동창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주방에서 급수관이 터지는 바람에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패닉 상태였고 저는 현장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회비 20만 원 괜찮지? 계좌번호 다시 보내줄까? 미경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미 보냈어. 그래? 근데 아직 안 들어왔던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호텔의 오너라는 사실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 계좌에서 송금한 20만 원은 이미 3일 전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테이블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테이블 밑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샹들리에 빛이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앉은 구석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의 샹들리에를 봤습니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빛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가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시간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미경이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고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카락을 매만졌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앞줄에 서려고 하자 누군가 어깨를 스쳤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저는 뒤로 밀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지만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프레임 밖에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것은 화려한 드레스와 환한 미소뿐이었습니다. 제 모습은 구석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찍을게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시은아, 넌 저쪽에서 찍어. 여기는 드레스 입은 사람들만. 응. 대답하고 물러섰습니다. 뒤편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웨이터 한 명이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마 저를 같은 직원으로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흩어졌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구석 테이블. 혼자만의 공간. 그때 옆 테이블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시은이라고? 응, 맞아. 우리 반이었어. 어머, 진짜? 전혀 기억 안 나는데. 나도. 근데 왜 저렇게 입고 왔대? 글쎄. 주방 알바하다 온 거 아니야? 하하, 아니면 하우스키핑?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손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시은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 쓸 걸 그랬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입고 왔어? 너 원래 옷 잘 입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후 3시에 주방 천장에서 물이 쏟아졌다고. 배관이 터져서 직원 5명이 물바다를 헤맸다고. 제가 장화를 신고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 밸브를 잠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 있었어. 유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은아, 나중에 따로 만나자. 둘이서. 응, 좋아. 유나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미경과 다른 동창들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이리 와봐. 유나는 제게 한 번 더 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이 호텔 아시죠? 한별팰리스. 바로 여기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우리 회사가 맡았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대단하다, 미경아. 역시 너는 성공했구나. 미경은 우쭐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동창회도 제가 여기서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제 프로젝트 현장이니까요. 더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경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가 부실 시공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오늘 오후 터진 배관도 그녀 회사가 시공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8시 15분. 회장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 저는 알았습니다. 곧 시작될 것이라는 걸. 손을 펴고 다시 쥐었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화려한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그 순간을.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웨이터들이 하얀 접시에 담긴 요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와 랍스터, 트러플 리조또. 각 테이블마다 와인잔이 채워졌습니다. 제 테이블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웨이터 한 명이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주문하신 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코스 신청했어요. 아, 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주방장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주방장이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후 음식이 왔습니다. 다른 테이블보다 늦게. 저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잘랐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 애들 사진 봤어? 완전 귀여워. 우리 큰애가 말이야, 이번에 외고 붙었어. 대박. 축하해. 행복한 대화들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아이들 자랑, 남편 이야기. 모두가 자신의 행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미경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한 명씩 나와서 근황을 이야기해봐요. 20년 동안 뭐 하며 살았는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은행 지점장이 된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 세 번째는 교수. 모두가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습니다. 10번째쯤 되었을 때 미경이 말했습니다. 시은아, 너도 나와봐. 갑자기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에이, 왜? 우리 다 궁금해. 너 뭐하고 지내? 미경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깔린 것은 악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옷차림 좀 봐. 진짜 뭐 하는 거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은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호텔? 어느 호텔? 누군가 물었습니다. 여기요. 한별 팰리스에서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어머, 여기서 일해? 그럼 직원이구나. 어쩐지 옷차림이 그렇더라. 뭐야, 그럼 우리 서빙하러 온 거야? 웃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막아섰습니다. 잠깐, 시은아. 정확히 뭐 해? 프런트? 하우스키핑?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게 뭔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웃으며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호텔 리모델링 프로젝트 맡았다고 했죠. 사실 이번 프로젝트 정말 힘들었어요. 오너가 너무 까다로워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뭐, 우리 회사가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다 해냈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유나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시은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 말려서 미안해. 괜찮아, 유나야. 괜찮지 않아. 이건 너무해. 유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나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있을게. 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8시 47분. 곧이었습니다. 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이 긴 침묵을, 이 차갑고 잔인한 시선들을. 샹들리의 빛이 다시 한번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이긴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호텔 총지 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임원진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미경이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 저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미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을 향했습니다. 구석 테이블. 저였습니다. 총지배인이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그 한마디가 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총지배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후에 발생한 3층 주방 배관 사고 긴급 보고드립니다. 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치 상황은요? 네, 대표님께서 직접 밸브를 잠그시고 응급 수리 지시해주신 덕분에 추가 피해 없이 복구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직원들 다친 사람은 없었죠? 네, 대표님. 모두 무사합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고요한 회장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시은아. 이게 무슨. 장미경 씨.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니, 장미경 대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당신 회사 이름이 뭐였죠? 아, 맞다. K디자인이죠. 미경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총지배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 지배인님, 오늘 터진 배관이 어느 구역이었죠? 3층 주방 급수 라인입니다. 작년 리모델링 때 시공된 구역입니다. 시공사는요? K디자인입니다, 대표님.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저는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고예요. 미경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2달 전에는 5층 객실 벽면 균열, 한 달 전에는 2층 로비 타일 들뜸. 그리고 오늘 배관 파열. 그건. 시은아, 아니 대표님.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계약서 17조 사망. 시공하자 발생 시 3회 누적되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일어났습니다. 시은아, 아니 대표님. 그게. 우리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아까는 농담이었어. 그냥 옛날 생각나서. 저는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한 명 한 명. 아까 저를 비웃던 얼굴들이었습니다. 농담이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방 알바, 하우스키핑, 서빙하러 왔냐는 말들이 농담이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시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막지 못해서.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아니야. 나도 비겁했어. 옆에서 보고만 있었잖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괜찮아?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는 유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총지배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계약건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저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합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대표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실 시공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원들 잘 챙기세요. 당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회장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시은아, 사진 다시 찍자. 이번엔 네가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도 가세했습니다. 그래. 우리 대표님이랑 사진 찍어야지. 시은아, 명함 하나만 줘.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점검할 곳이 많아서요. A 조금만. 10분만.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총지배인과 임원들이 뒤따랐습니다. 회장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샹들리에 빛이 바닥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총지배인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손해배상을 안 받으시면 회사 손실이. 괜찮아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유나가 뛰어왔습니다. 시은아.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그리고 자랑스러워. 너 정말 멋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 유나야. 연락할게. 꼭 해. 약속이야. 응, 약속.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젖은 소매, 얼룩진 청바지. 하지만 이제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직원 통역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청소부 김 이모님을 만났습니다. 어머, 대표님. 어제 동창회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이모님. 그러셨어요? 옷은 괜찮으셨고요? 네, 덕분에요. 이모님이 웃으셨습니다. 대표님은 늘 우리 생각해 주시니까. 어제도 물난리 때 같이 뛰어다니시고. 당연한 거죠. 우리 모두 한 팀이니까요. 이모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 손글씨로 김시은 대표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미경의 편지였습니다. 대표님께 어제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20년 전 우리는 같은 꿈을 꾸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부턴가 겉모습만 쫓아왔습니다. 대표님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뛰고 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리더라는 것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부실 시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직원들을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대표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미경 올림.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로비에서 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부서장들과 직원 대표들 앞에 섰습니다. 어제 사고 처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특히 주방팀, 시설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저는 사장실에만 앉아있는 대표가 아닙니다. 대표님.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최고의 호텔을.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3층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제 사고가 났던 곳이었습니다. 수리가 깔끔하게 끝나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확인하러 오셨어요? 네, 깨끗하게 잘 되었네요. 덕분입니다. 대표님께서 빨리 조치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죠. 주방장이 웃었습니다. 대표님 같은 분 처음 봤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장화신고 물속 들어가시는 거. 현장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는 배관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시은아, 나야. 응, 유나야. 저녁 먹었어? 아직. 같이 먹을래?
우리 둘이서. 좋아. 1시간 후 호텔 근처 작은 국밥집에서 만났습니다. 유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서 와. 여기 앉아. 저는 유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어제 정말 미안했어. 유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 진짜로. 아니야. 나 너무 비겁했어. 옆에서 보고만 있었잖아.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넌 유일하게 내 편이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유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어? 성공이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난 그냥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처음엔 힘들었어. 객실 청소할 때는 손이 다 터졌고 주방에서는 화상도 입었어. 유나가 제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 일이 좋았거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유나가 웃었습니다. 너답다. 옛날부터 그랬잖아. 친구들 챙기고 남 도와주고. 그랬나? 응. 그래서 내가 너 좋아했던 거야. 우리는 국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음식도 마음도. 시은아. 응? 앞으로 자주 보자. 이번엔 진짜로. 그래. 약속.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20년 전처럼.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로비를 걸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 빛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부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름다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 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시은아, 어제 정말 미안했어. 존경해. 진짜로.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게. 저는 하나하나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천만에. 우리 다음에 편하게 만나자. 좋아. 연락할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졸업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장래희망을 말하던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시은아, 너는 뭐 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게 뭔데? 저도 웃었습니다. 나도 아직 몰라. 근데 찾을 거야. 그리고 지금. 저는 찾았습니다. 제 자리를.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샹들리에보다 더 많은 별들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호텔로 내려갔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출근할 것입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사랑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빛이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빛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저는 걸었습니다. 당당하게. 제 길을. 끝.